서울 동대문 메인 프레스 센터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진 앵커 나와주세요. 네,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입니다. 조금 전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생중계해드렸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 관련해서 두 정상이 어떻게 합의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치부 임상호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호 기자, 일단 약 70분 정도 두 정상이 단독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 발표한 내용의 정식 명칭은 9월 평양 공동 선언인데요. 전체적으로 6개 항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중에서 5번째 항에 핵심이 담겨 있죠. 네,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이 비핵화 관련 부분입니다. 방금 많은 보도가 나갔지만 이 비핵화 관련 부분 내용에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남북 정상은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아래에서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이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그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 폐쇄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공동선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핵무기와 또 핵 위협이 없는 조선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이 육성으로 직접 말하는 것이 어떤 좀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남북 정상은 이외에도 이 비핵화 말고 남북 한반도 지역을 군사적 적대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근본적으로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를 합의했는데, 이를 위해서 이 군사안보 합의서를 채택해서 이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이 금강산 지역에서 이산가족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회소를 개소하기로 합의하고 조속히 시설을 보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산가족끼리 이 화상상봉 또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 무작정 무기한으로 소식을 모른 채 지내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인도적인 조치를 취해가는 어떤 이런 방안들이 이번 합의서에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중요한 내용들 짚어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 서울로 오기로 했다는데요. 물론 이제 그 육성으로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부연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가까운 시일 내라는 조건은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문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비핵화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요, 그 전문가들을 참관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5월 풍계리 시험장 폐기 때는 그 언론인들만 초청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라고 이렇게 조치를 할 때는 사실 국내외적으로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론인들이 참관을 해서 이 갱도를 폭파하는 장면을 참관만 했을 뿐 이것이 실제로 그 직접 현장에 전문가들이 가서 이 폐쇄 정도라든지 이 파괴 정도가 핵시험이 과연 불가능한 정도인지 실제로 판가름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남북 정상 합의를 통해서 아예 전문가들이 참관을 하면서 이 핵시험장이나 이런 갱도 등 미사일 시험장 시설 등을 폐쇄하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단순히 동결이 아니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은 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같은 이 부속 시설이 영변 핵 시설에 있는데 예. 이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도 폐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부지만 약속을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영변 핵시설 폐기 이게 이제 조건부로 이제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 그 북미 간의 첫 그 대화 선언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반영하는 어떤 추가적인 미국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북한도 한 걸음 좀 밖에 있다가 좀 미국과 같이 뭔가 상응하는 조치로 같이 움직이겠다, 뭐 이런 수준으로 다시 좀 태도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쨌든 오늘 이번 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다음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뭐 아까도 저희 기자가 예. 말했지만 이 정상회담 합의 내용 이외에 이면에 어떤 상세한 부속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중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뭔가 그래서 추가적인 상응 조치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이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시사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핵 리스트 포괄적 신고랄지 뭐 이런 것처럼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다른 비핵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변 핵시설에는 이 원자로 외에도 폐 연료병을 재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설이기도 한데, 여기 이런 시설들이 있는 핵시설의 폐기를 시사를 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에 따라서 기존에 보유 중인 핵무기나 핵물질, 현재의 핵 폐기로 나아가는 어떤 계단을 단계를 놓는 수순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남북 정상이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아마 2박 3일 동안 이 정상 기간에 추가적인 공식 회담은 없을 겁니다. 이번 공동 합의서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오후에는 아마 남북 정상들이 친교 일정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 평양 옥류관에서 이 오찬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들을 참관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만찬은 평양의 일반 시민들이 식사를 하는 수산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명이 참여하는 대집단 체조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비핵화 관련해서 좀 주요 내용들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발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번 선언 이후에 어떤 다음 조치가 이어질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석하고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